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설명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 정의 있죠? 그런 내용들까지 싹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분산은 제평평제다라고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유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산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분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표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표값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2 1반의 수학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학 점수, 고2 1반의 수학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 30명이 있다면 1번의 수학 점수부터 30번까지의 수학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0개의 자료, 30개의 별량이라고 합니다. 30개의 별량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값에는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평균,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들이 있을 때 대표할 수 있는 값입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삼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포도. 삼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방금 30명을 예시를 들었죠. 수학 점수. 이걸 흩어져 있는 정도를 30명의 수학 점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되겠죠?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세 번째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편차라는 말이 나오죠. 자, 편차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별량. 여기 보시면 여기 확률 분포표에서 요 값들 보이죠? 그 별량을 x라고 보는 겁니다. x에서 m을 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어들 기본적으로 정리되셨죠? 요 세 가지 용어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왜 하는지 분산이라고 한 정의가 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지를 그 흐름을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에 30명이 있겠죠. 수학 점수가 1번부터 30번까지 30명의 수학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어떻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1번부터 30번까지의 수학 점수를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1번부터 30번까지의 점수를 다 알아야 될까요? 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반이 한 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반이 있겠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담임쌤한테. 1반 평균이 얼마예요? 라는 말은 대표값. 1반의 수학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균을 내서 담임쌤이 평균을 내서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겠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편차. 담임 선생님은 1번부터 30번까지 각각의 점수를 알고 있죠. 그러면 1번부터 2번 이렇게 불러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1번이 이 반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런데 1번의 점수가 50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딱 보고 1번을 하고 상담을 할 때 너는 수학 점수가 20점 적구나 평균보다 편차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이때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점, 20, 30, 40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평균은 30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학생의 편차는 20에서 30을 빼주는 겁니다. 평균을. 그래서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겠죠? 편차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떤가요? 얘는 편차가 없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편차가 10점이에요. 40 빼기 30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3개만 봤는데 담임 선생님은 1번부터 30번까지의 그죠? 이 편차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겠죠. 고2 전체 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1반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반까지의 담임 선생님을 쭉 앉혀놓고 1반 편차가 얼마인가요? 2반 편차가 얼마인가요? 3반 편차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1반의 편차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번부터 30번까지 30개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죠? 30개의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보고를 할 때 1번 편차는 얼마고요? 2번 편차는 어떻고요? 3번 편차는 어떻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세월이죠. 회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1반의 편차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표값. 편차를 대표할 수 있는 값. 되겠죠? 자, 그러면은 평균을 많이 쓰죠, 우리가. 평균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요 3개의 평균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개의 평균을 내려고 딱 보니까 일단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해보니까 어떤가요? 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편차의 성질을 하나 알 수 있는데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입니다. 아시겠죠?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자, 그러면은 담임선생님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1번부터 30번까지의 편차들을 각각의 30명의 편차들을 평균을 내서 하나의 값으로 좀 보고를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한테 이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반 담임 선생님이 수학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냥 다 더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냥 더하지 말고 편차에 제곱해서 편차들을 제곱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VX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제곱 편차죠. 편차 제곱에서 데이터가 3개면 나누기 3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차 분산은 요거 3개, 이 3개 값에 대한 분산은 3분의 100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곱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엄밀히 편차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표준 편차다라고 하고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흐름 아시겠나요? 이 모든 내용들은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하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때 수많은 데이터,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수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흐름은 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분산의 정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그 다음 편차라고 하는 뜻이 뭔지 그리고 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이 식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분산.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분산 구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 확률 분포표에서 이 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보이시죠? 요걸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편차 x 빼기 m이죠. 이거의 제곱의 평균 요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분산 와서 재평평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여기가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이게 확률입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들이 각각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n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률들이 있을 겁니다. P1, P2 이렇게 해서 Pn까지. 자, 이때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애는 평균이죠. 평균. m은 얘랑 곱한 다음 얘랑 곱하고 아래 위로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적어보면 x1 적어볼까요? x1 p1 더하기 x2 p2 이렇게 됩니다. xn p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를 이용하면 자,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pi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수식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분산 공식 유도할 때 사용된다고. 자,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곱해서 곱했다. 제곱해서 곱했다. 제곱한 다음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싹 다 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평균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편차라고 하는 애는 자, 여기 데이터 보이시죠? 요거의 편차는 x1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편차입니다. 이걸 제곱해서 제곱해서 밑에 거랑 곱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되겠나요? 그래서 그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1 빼기 m의 제곱,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보시면 x1, x2, xn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xn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다시 xi죠. 그 다음에 p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전개해서 볼 겁니다. 자, 먼저 요걸 전개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자, 전개하고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i의 제곱에 pi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빼기 2xi의 m에다가 pi 이렇게 될 겁니다. 순서를 바꿔 적을까요? 2xi pi m 플러스 m 제곱의 pi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의 pi, 그 다음 시그마를 여기 붙일 때는 i가 변수죠. 그러니 요 마이너스 2와 m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시그마 앞으로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pi 더하기 시그마를 여기 붙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i가 변수기 때문에 m제곱은 상수겠죠. 에다가 시그마 i 1에서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곱해서 곱했습니다. 제곱하고 곱합니다. 제곱하고 곱해서 시그마 다 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얘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이 수식 안 나올 것 같지만 진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유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의 평균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뭔가요? 얘 뭔가요? 얘는 평균입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xi, pi, 시그마 xi, pi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은 우리가 m으로 볼 수 있죠. 이건 m입니다. m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확률의 총합입니다. 확률의 총합. 그죠?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1입니다. 그럼 여기는 m제곱만 남겠네요. 이거는 m이고 이게 마이너스 2m이 곱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이 되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m 제곱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제곱의 확률 곱해놨죠.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이거는 평균, 이거는 확률의 총합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해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용어들을 편차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일일이 다 편차를 일일이 다 구하고 그걸 또 제곱을 하고 아래 거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찮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빠른 방법, 분산을 구하는 공식,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 구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끝나겠죠.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 이유는 여러 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유도 안 해보면 이거 읽기가 힘들겠죠.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반드시 손으로 직접 유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